응애. 아이의 탄생은 최고의 축복. 아이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게 세상 모든 엄마의 마음인데, 그렇다면 금쪽 같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첫 선물은 뭘까? 바로 모유! 건강 A to Z. 오늘은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모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네, 아이의 탄생과 더불어서 초보 엄마 아빠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네, 모유를 먹일 것인가, 분유를 먹이느냐, 이것이 정말 문제인데요. 네. 건강 A to Z 오늘은 초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 수유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대구 파티마병원 수아청소년과 이은경 과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 그 수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그 신생아의 특징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신생아란 출생 후 첫 한 달 동안의 아기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던 것과 다른 이제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는 큰 숙제를 가진 아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 및 영양 섭취를 스스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 균에 대해서 굉장히 면역력도 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체온 저하라든지 생리적 체중 감소, 그리고 생리적 항달 등에 대한 문제도 접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아기의 영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 엄마 아빠라면 모유를 먹일 것인가, 분유를 선택할 것인가,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던 네.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근데 이 모유만을 고집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모유는 우선 이제 아기를 이제 품에 안게 되면 우선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게 됩니다. 아기가 예쁘기도 하지만 막상 이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엄마들처럼 이제 모유를 먹일 수 있을지 아니면 분유를 먹여야 할지 우선 선택을 해야 하는데, 모유가 장점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유 수유만 고집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엄마의 산모의 모유가 생각만큼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아기가 생각보다 못 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모유 수유를 고집할 경우에는 산모, 아기에게 모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환경,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수유 방법을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흔히 모유를 그 엄마가 줄 수 있는,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유가 우리 아기 몸에 좋다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좋은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모유는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모유는 자연적으로 사람에게 적절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모유만으로 초기에 5, 6개월 정도에는 다른 이제 영양분의 공급 없이 충분하게 모유만으로도 영양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유에는 분유에는 없는 이뮤노글로불린 A, 락토페린, 올리고사카라이드, 성장 인자, 그리고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서 위장관 감염 또는 호흡기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는 우유 알레르기나 설사, 장출혈, 아토피성 습진을 예방이 가능하고, 모유 자체가 신선하고 무균적이고 또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먹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아기의 친밀한 관계도 이제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산모에게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산모는 우선은 이제 모유 수유를 함으로써 산후출혈을 감소시키고 난소암, 유방암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전 체중으로 회복되는 것을 돕고 완전 모유를 지속할 경우에는 몇 달간 자연 피임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모유가 아기에게는 최고의 영양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는 암 발생 위험을 낮춰준다고 하니까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모유 수유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네. 여보세요? 어머, 언니. 어쩐 일이세요? 어머 어쩐 일이기는? 야, 내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 집에 온대 누구한테 허락 받아야 되나? 뭐하노 언니는? 아이고야, 니 팔자 좋다.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팔자 좋네. 아니요, 잠깐. 예. 아, 그럼 일하러 갔나? 예, 갔어요. 아유, 고생 많다. 아침 챙겨줬나? 네, 챙겨줬죠. 아침에 과일 주스하고 매실 액기스라도 좀 그렇게 타가지고 좀 줘라. 허기지지 않게 알겠나? 다 확인해본다. 예. 우리 손주 이내는 어디 갔나? 금방 잠들었어요.
우리 손주 그래 얼굴을 좀 봐야 될 낀데 참 이내가 저거 아바이 닮았으면 참 잘생겼을 낀데 큰 니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게 좀 아쉽다 카니까래. 아유 내가 이거 아버 먹을 거 이거 좀 음식 사왔으니까 내 냉장고에 넣어놓을게. 아니요, 내가 넣어놓을게. 제가 넣을게. 니 또 야금야금 또 뭐 먹지 말아야 아범 줘라 알겠지? 니는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뭐 필요 있나? 보양식 같은 거 맞지? 저 오면 다 딱 삶아가지고 뭐라 줘라 저녁에 알겠지? 나 냉장고에 넣고 그만. 냉장고에 뭐 해먹고 사는지 한번 봐야지. 아유, 요즘 것들은 진짜. 이게 뭐 이게 따뜻한 게 없고 어머야 야야 니 진짜 아우 아니 나 못 살겠다 진짜. 니는 냉장고에 그게 다 먹어. 뭐 여느 순간 냄새가 막 악취가 진동을 하는구만은. 청소 안 하고 사나? 어? 그럴 정신이 없잖아요. 애 키우랴 뭐 하랴. 어머야 나한테 들어올 때 니 지금 앉아가지고 책 본 사람이 누군데? 고정신이 알겠다. 이봐라 집구석이 봐라 이게 뭐고 이게 뭐 어머야 먼지 봐라. 야, 이 먼지를 어떻게 먹고 사느니? 이내 콧구멍 속에 다 들어가겠다. 어? 니가 이 집구석을 이렇게 하고 너 사면은 살리면 그 당시로 할래? 어머님이 이렇게 오신 김에 청소해 주시면 되겠네요. 니가 내 말이가 커가 니 진짜. 이 진짜. 요즘 옛날에는 이 태풍 바로 소방 맞았대. 니 그러면 안 된대. 니 안 한다고 지금 배짱 부리는 거가 먹어. 그러면 큰일 나. 그건 그렇고 니 모유 수유는 아직 하고 있지? 예. 아유, 나 참, 내 못 들을 걸 들었다, 아이가. 내 친구가 가던데, 지금 며느리가 모유 수유를 하려고 하다가, 모유 수하면 가슴이 처져요 하면서, 그래서 모유 수유를 끊었다 안 하나. 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진짜 옛날 사람 같았으면 소방만 질일이다, 그것도. 아니, 그게 말이 안 돼. 나 가슴이 처지긴 뭘 처져. 그러게요. 근데 어머니 제가 또 알아보니까요. 6개월 후에 먹이는 모유는 뭐 영양가도 없고 뭐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리가 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나 진짜. 모유 수유는 지 자식 낳았으면 책임지고 2년 3년은 먹여야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네, 질문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출산 후 6개월이 지난 모유는 영양가가 없다는 O, 아니다. 영양가가 많다는 X. 어떤 게 정답일까요? 철훈 씨 먼저 하실래요? 보람 씨가 먼저 해야죠. 레이디 퍼스트. 이럴 때만 레이디 퍼스트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정답이 O일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너무 오래 먹으면 영양가가 제대로 섭취 안 될 것 같아요. 엄마 젖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6개월 정도 아기가 모유 수유를 했다면 그 영양가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젖도 마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6개월 이상은 먹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보람 씨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또 아기도 없으니까 잘못된 정보들을 이제 습득을 많이 했어요. 쟤는 아기 아빠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틀릴 수가 없어요. 네.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X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서 아기의 이 먹을 수 있는 모유도 자연스럽게 아기에게 가장 좋은 영양을 줄 수 있는 상태로 바뀌거든요. 단지 6개월이 넘었을 때는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이유식과 병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아기 아빠가 정답입니다. 네. 저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결혼하세요,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모유는 돌 지나서까지도 계속 가능한 오래 먹이를 할 정도로 영양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6개월까지는 모유 수유만으로도 충족되지만 6개월이 지난 이후로부터는 이제 엄마에게서 받은 저장철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부터는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이제 아기가 치아가 나는 시기이고 고형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이므로 이제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한 이유식을 병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이유식과 병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모유 수유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가려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야, 나야. 뭐해? 너희 집에 놀러 가려고.
어머 어떡하나 진짜 연락하지. 1분 전에 약속이 잡혔네. 어떡해. 그러면 모레? 어? 아 모레 내 병원 가야 돼. 예약 잡아놨거든. 그럼 다음날. 아 그 다음날 내 슈퍼 가야 되는데 라면이 떨어졌네. 그러면 그 다음날은? 다음날 내일 몇 시 올래? 애 있잖아. 이내는 어쩌고. 걱정하지 마. 어머니 봐주신데 두고 갈 거야. 내일 봐. 진짜 오늘 바꾸든지 해야지. 띵동 띵동. 누구세요? 윤희야 나야. 왔나? 문 열어놨다. 들어왔나? 어머, 안녕. 안녕하세요. 야, 니 반짝반짝 완전 블링블링 모유수유하는 그 애기 엄마 맞나? 아니 사람들이 나가면 아직도 아가씨로 본다니까는. 그건 아이고. 어머 그나저나 진이 아니야. 예. 많이 컸지? 와 얘나 지금 그냥 똑같네. 안 컸네. 아유, 누나도 여전하시네요. 둘 다 똑같다. 둘 다 똑같이 못해도 진짜. 아니 근데 뭐 깔 거 없나? 못 갈 거. 아니 우리 신랑이 나보다 12살이나 어리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또 자기랑 꼭 빼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줬더니 너무 예뻐 죽겠다. 나 뭘 해줘도 아깝지 않겠다. 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명품백을 확 안겨주는 거야. 그래서 누가 니하고 똑같이 생겼던데. 여기요. 섹시해 고마워. 어머 미안. 예. 왜? 정말 이러는 거니 정말. 야, 근데 니 이렇게 오래 있어도 되나? 애 모유수유해야 되는 거 아이가? 너무 오래 있는다 아이가? 걱정하지 마. 듬뿍 짜서 냉장고에 콕콕콕콕 넣어두고 왔지. 야, 그럼 되나? 야 정말. 그럼. 미안. 먹을 것도 하나도 안 해놨네. 뭐 마실래? 그러네. 믹스커피 아니면 원두커피? 아메리카노. 좋아. 거의. 야, 아메리카노. 예. 아니 지금 모유 수유주인 사람에게 지금 카페인이 딜부질러다. 커피를 준다 그러는 거니 정말? 아니 근데 모유 수유 중이라도 하루에 커피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했는데. 무식하기는 정말 누가 그러지 누가 내가 카페인 dim붙은 거 먹어서 우리 애들 밤새 잠을 못 자고 헤롱 거리면 그게 좋겠니 정말? 무식하기는 안 되거든. 야. 나 지금 잠깐만 내가 듣자 하니까 12살 어린 연하 신랑이랑 사귀 부러워서 나한테 그랬는데 일부러. 그렇게 너무 늙어 보인다. 그리고 모유수유할 때는 적당량의 커피는 마셔도 된다라고 했다. 오마가 네가 그래 정말 무식하기는 정말 나 이 집에 못 있겠어 정말. 자, 가자. 커피 가방에 좀 적셔라. 손좀 떼라. 갈 거야. 안녕. 어머, 얘. 밉상. 네, 질문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모유 수유 중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면 안 된다. O. 아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면 괜찮다. 마셔도 된다. X인데요. 네. 이 문제도 철원 씨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한번 네. 맞춰볼까요? 근데 일단은 보람 씨가 먼저 이야기하고 네.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주변에 애기 엄마들이 많은데 그 모유의 영양분에 대한 설명은 저한테 안 해줬거든요. 하지만 먹는 음식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정말 매콤한 음식 먹고 싶다 하면서도 아기 때문에 참는 모습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엄마가 먹는 게 바로 아기한테 모유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안 되죠. 밤새 아이가 안 자고 보챌 수 있습니다. 보람 씨가 이럴 줄 알고 제가 뒤에 쪽에 대답을 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X입니다. 보통 카페인이 든 음료 아니면 다른 커피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적당한 카페인을 드시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제 와이프도 이제 아기 요즘 키우느라 고생하고 있잖아요. 네. 아기가 잘 때는 밤에 저랑 같이 이제 카페인이 든 커피 한 잔씩 하거든요. 이 말은 이제 괜찮다는 이야기겠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철원 씨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네. 아기가 밤에 우는 이유가 있었어요, 철원 씨. 그래요? 네. 네. 모유는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섭취한 그 물질에서 바로
이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선과 유선 세포에서 이미 엄마가 이제 섭취한 영양소로부터 재료를 얻기 때문에 이제 엄마의 음료나 그리고 약물에 관한 영양은 사실 미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잔 정도의 카페인 섭취는 허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커피를 너무 마시고 싶어서 엄마가 참는 그런 스트레스보다는 아기에게 오히려 아기와 산모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너무 과유불급이라고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아기에게 과잉 자극이 돼서 아기가 밤에 잠을 안 자거나 아니면 보챌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예. 그럴 줄 알고 네. 뭐 수유할 때 커피 한두 잔씩은 마셨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커피숍에 가보면은 그 아기 엄마들이 많이 이렇게 커피를 네.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또 계속해서 예비 엄마들이 꼭 기억해야 될 올바른 모유 수유 자세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유 수유 자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자세가 정답이다 하는 건 없고 다만 이제 아기와 이제 엄마가 편안하게 수유할 수 있는 본인만의 자세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는 크게 요람식 자세, 풋볼 자세, 교차 요람 자세, 옆으로 눕기 자세가 있습니다. 우선 요람식 자세부터 보시면 우선 이 자세가 모유 수유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유 자세입니다. 네. 그래서 아기에게 물리는 유방 쪽 팔을 접어서 아기의 머리와 등을 받쳐주고 반대쪽 손으로 엉덩이를 안아주거나 수유를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아기의 귀, 어깨,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풋볼 자세는 럭비공 자세, 미식 축구공 잡기식 자세라고도 하는데 아기를 옆구리 쪽에 끼듯이 안고 먹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기의 머리는 엄마의 유방 쪽, 다리는 엄마의 등 쪽으로 놓이게 되고 쌍둥이나 제왕절개 수술을 한 엄마에게 적합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 교차 요람 자세는 무릎 위에 우선은 쿠션을 올려놓고 아기의 몸이 수평이 된 다음에 이제 먹이려고 하는 유방의 반대팔로 아기를 안고 그리고 이제 아기의 목과 머리를 받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으로 아이가 젖을 빨기 편하도록 유방을 받쳐주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목을 가누지 못하는 이제 미숙아나 그런 아기에게 좋은 자세입니다. 네 번째는 옆으로 눕기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아기와 나란히 누워서 서로 바라보는 수유 자세로 편안하게 몸을 밀착시킬 수 있습니다. 앉아있기 힘든 산모나 제왕절개 산모에게 적합한 자세로 엄마와 아기가 모두 수유하는 동안 자거나 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올바른 모유 수유 방법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어요. 우리 워킹맘들이 있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분들은 참 이게 힘들어요. 아이를 생각해서 모유 수유는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젖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하느라 스트레스도 많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워킹맘들에게 현명하게 모유 수유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유 수유하는 이제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맘들은 모유 수유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유축을 해뒀다가 저장을 하고 아기가 필요할 때마다 먹이는 방법인데요. 요즘에는 시중에서 전동식 이제 유축기가 많이 이제 시판되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이제 경제적 시간적 또는 이제 그런 여건에 따라서 모유 수유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모유의 보관 그리고 저장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온에서 보관할 때는 기본 4시간 이하 보관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 보관을 할 경우에는 24시간, 최대 72시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좀 더 보관 기간이 길어지는데요. 냉장고, 냉동칸이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2주 이내, 냉동칸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영하 19도 이하의 냉동고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지만 모유 성분 보존을 위해서는 가급적 3개월 이내에 모유를 먹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모유를 적절하게 주고 뗄 때가 돼서 젖을 떼면 참 좋겠지만 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과장님 어떤 경우에 그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몇 가지 상황에서는 모유 수유 중단을 고려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한 후에 이제 중단할지 그다음에 지속할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엄마가 활동성
결핵이나 그리고 호전성 면역 결핍증 감염이 있을 경우, 그리고 심한 만성질환 또는 영양실조가 있을 때, 그리고 산모가 분만과 관련하여 굉장히 심한 출혈이 있거나 폐혈증이 있을 때는 모유수유 중단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아기가 모유 항달이 심할 경우에는 무조건 중단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이제 혼합 수유라든지 분유 수유를 하고 항달이 호전되면 다시 수유가 가능합니다. 이제 모유를 통해서 갑상선 치료제나 항암제 그리고 방사선제 같은 그런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일 때는 이제 모유 수유를 중단을 고려해야 하고요. 아기가 이제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모유 수유는 잠시 중단하심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숙아나 입원 치료 중일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모유 수유를 못 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도 모유를 유축했다가 이제 병원에 이제 전달해 주시면 젖병 또는 간으로 이제 모유 수유를 지속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엄마들이 모유 수유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또 안타깝게 젖 먹든 힘까지 짜서 수유를 시도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네. 참 이때는 엄마들이 속이 많이 상할 것 같은데 이 모유 수유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유 수유를 성공하기 위한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분만 직후에 30분 이내에 모유 수유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모의 모유 생산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자주 짧게 먹이는 것이 덜 자주 오래 먹이는 것보다 프롤락틴 분비를 증가시켜서 효율적인 모유 생산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 젖 이외에는 다른 음식을 주지 않아야 하고 아기가 배고파 할 때마다 젖을 주고 그리고 이제 공갈 젖꼭지 같은 인공 젖꼭지는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 때는 엄마가 힘들긴 하지만 밤에도 모유 수유를 지속하는 것이 모유 수유를 성공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이 모유를 성공적으로 먹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제가 초보 아빠라서 그런지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아빠들 그럴 거예요. 초보 아빠들은 아기가 울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건 배가 고프구나. 처음에는 엄마에게 시켜서 물렸어요. 근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빠가 볼 때는 야, 이게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배가 불러서 우는 건지 또 지금 모유수유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초보 아빠가 알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기는 우선 배고파하는 경우에는 팔과 다리의 긴장도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몸에 딱 밀착을 하고 머리를 유방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입으로 가져가서 손을 빨기도 하고 입 주위를 자극하면 입을 벌리고 입과 혀로 빠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하여 많이 엄마를 쳐다보거나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울 때 먹이는 것은 이미 배고픔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젖을 이제 물려봤자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래서 미리 알아채서 수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수유를 하고 나서 배가 부를 때는 이제 아기의 팔과 다리가 쭉 이완이 돼서 펴집니다. 그리고 몸을 뒤로 젖히거나 젖꼭지를 밀어내기도 하고 젖바는 소리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얼굴이 무표정해지거나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기가 그다음 이제 수유를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 아기가 잘 먹고 있는지는 체중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초반에 생리적 체중 감소 이후에 적어도 12에서 14일까지는 출생 체중을 회복하여야 하고 생후 3개월까지 매일 15에서 30g 정도의 체중 증가가 있으면 우리 아기가 잘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변과 소변을 통해서도 아기의 영양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은 첫날, 이제 생후 첫날, 이튿날에는 검고 타르 같은 태변을 보고 생후 5에서 7일 정도가 되면 변이 묽어지고 노란빛의 이행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생후 첫 6주 동안에는 하루에 2에서 5회 가량의 대변을 보게 되고 소변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이제 부지런히 8에서 12회 정도 이제 수유를 하게 된다면 색이 없거나 옅은 노란빛의 소변을 하루 중에 6번 이상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신생아에게 흔히 생기는 질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황달인데요. 이 황달 때문에 모유 수유를 중지해야 되는지 계속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초보 엄마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시 그 설명이 나오긴 했었는데 모유 수유 중에 황달이 생겼다 계속 먹여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황달이 이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는 이제 모든 황달의 원인이 모유 수유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황달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서 이제 원인과 결과,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잘 살펴봐야 합니다.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황달은 무조건 병적인 황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원 후에 검사를 하고 치료를 시행을 해야 하고, 생후 2, 3일에 생기는 황달은 이제 정상적으로 생기는 생리적 황달과 그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는 모유 섭취가 오히려 부족해서 탈수나 칼로리 부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후 5일에서 7일 정도에 생기는 황달이 모유 황달이 대부분이고요. 이때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분유나 혼합 수유를 하면 그리고 나서 호전이 되면 다시 모유 수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유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유 수유를 하고 싶어도 사정상 할 수 없는 초보 엄마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분유 수유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아기의 상태와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분유 수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분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일반 분유는 이제 일반 시중에서 파는 이제 시판되는 분유로서 이제 면역학적인 면에서 모유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같은 열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숙아 분유는 소화가 쉬운 단백질 함량이 많고, 이제 일반 분유보다는 이제 전해질, 무기질, 단백질 함유가 높기 때문에 미숙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분유입니다. 그리고 저알레르기 분유라고 해서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우유가 있습니다. 이는 유당불내성 그리고 흡수장애 증후군 하나에게 적합하고, 아기의 상태에 따라서 저임 분유라든지 중세 지방산 분유로 이제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유는 분명 엄마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유 수유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이와 엄마의 건강과 더불어서 영양 공급에도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와 엄마의 그 환경이라든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수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 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은경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